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윤주일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통과 항공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언뜻 보면 유통과 항공산업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통과 항공산업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제가 잡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통산업에 가져다주는 변화를 살펴볼 때 곧 우리 삶의 변화와 아주 붙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산업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통의 고객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론 여러분들께서 워낙 저희들보다도 특히 이 산업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의 진화, 그리고 이 유통의 진화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다주는 영향도,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테일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4차례가 있었습니다. 증기를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탈 것, 이동수단에 대한 혁신이 한번 1800년대 후반에 오고요. 그리고 1700년대 후반에 오고요. 한 100년 뒤쯤에 전기가 이루어집니다.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24시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물리적인, 정량적인 산업혁명이었다면 인터넷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부터는 정성적인 부분에 기반한 산업혁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이 즈음에 우리 생활 실생활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었죠.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량적인 빠르고 강한 오래가는 것들에 대한 혁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질적인 부분의 향상에 대한 산업혁명, 그만큼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사이드에 보시는 건 예전에 단순히 우리의 목표는 날 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걸 보고요. 우리가 화면에 보여진 것들을 프린트만 하면 됐었던 목적에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더 현실화시켜서 실제와 같이 프린트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무인 비행기가 10만 달러였다면 이제는 700불로 싸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책 속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이야 라는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현실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앞에 다가왔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리서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글로벌 포춘 500 기업들이 1조 원 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렸다면 이 근래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회사들도 꽤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활이 변하면서 우리 유통산업의 1차, 2차, 3차, 어쨌든 최종 고객인 우리들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요, 미국의 통계여서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통산업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 선호도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그 비율이 반 이상이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SNS가 발달하면서 매장 판매의 판매량, 우리 매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이제 56%가 됐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가 좀 재밌는데요. 사실 우리는 종합 쇼핑몰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리서치에 의해서
모든 인더스트리들이 비욘드 인더스트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를 넘어서 유통화하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종합 쇼핑몰을 선호하던 추세에서 이제는 제조사에서 직접 만든 리테일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사 역시 종합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던 방식에서 자신들의 직접 오운하고 있는 리테일 샵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데이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그 유통 산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상상 속에서만 또는 이럴 것이야.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변할 것이야. 우리 고객들은 이런 걸 좋아할 것이야라는 경험적인. 지금은 그것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그 비즈니스에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도 자신들의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받아서 자신들의 밸류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합 유통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그 운영하는 쇼핑몰, 리테일 샵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이 없어지죠. 좀 섭섭해도 그 섭섭함보다는 내가 자주 갔던 익숙함이 더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워낙 그 쇼핑에 대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쇼핑 채널을 그 변화하는 비율이 79%, 거의 79%면 이런 그 통계학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만 놓고 보면 이제 유통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셀프리지 백화점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걸 시작을 하죠. 그리고 카탈로그를 댁내에 배송하기 시작합니다. 우편물이요. 그리고 57년도에는 토이저러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토이저러스는 그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아주 방대한 그 물건을 가지고 강력한 가격 경쟁 속에서 아주 급속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 토이저러스는요, 재밌게도 우리 유통 이 근대 유통 발달에 아주 큰 획을 두 번을 그어요. 그 57년에 토이저러스가 처음 생기고요. 작년에 토이저러스가 망합니다. 토이저러스가 생기면서 대형 유통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월마트나 대형 쇼핑몰들이 1960년에 4,500개 미국 전역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고 왔다면 대형 쇼핑몰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 쇼핑몰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결국은 토이저러스의 몰락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건 1970년에 바코드 스캐너가 생깁니다. 한 60년 전인데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60년 전의 기술에 쌓여 있습니다. 유통은 변해가고 있고 고객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기술은 우리의 또 방식은 여전히 60년 전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쇼핑몰 우리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아까 3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져 있죠. 인터넷 보급률이 50%가 돌파하고 2000년대가 지나면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결제는 뭐 이제 인터넷 결제가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 의한 결제. 그래서 다양한 페이먼트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페이 뭐 등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인 점포가 이제 아마존 고라는 게 2년 전에 발표가 되지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 유통산업 매장에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유통산업에는 매장에는 무인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적인 무인화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무인화가 모든 유통 그 채널에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그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 편의점 마켓에서
블럭에 뭐 여기 교차로에 교차로보다 몇 개씩 있는 그 편의점 마트에서 아무래도 무인화보다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리서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단골의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의점과 같은 곳은 무인화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무인화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말고 아마존닷컴이 진출해 있는 나라의 유통사들은 아마존닷컴을 굉장한 이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허투루 하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또 아마존닷컴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현대화시켜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개인화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통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산업들보다 레퍼런스가 많이 있고 전략적인 제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저희가 전략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 무조건적인 무인화가 아닌 선택적인 무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워크라고 요즘에 공유 오피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위워크와 저희가 함께한 그 레퍼런스가 있는데, 위워크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점을 무인화시켰습니다. 위워크 안에 있는 매점은 독점이죠. 거기는 아무리 불편해도 거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더 빠르게 저희가 무인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는 뭐 다 유통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또 우리 그 유통사들의 변화를 네 가지로 보면, 고객의 행동 및 선호도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디지털 혁신 리더들과 또 그 운영자들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규모의 경쟁에서 기술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장 몇 개 있어, 우리가 매장 얼만큼 크게 매장이 있어라는 그런 그 규모의 경제에서 어떤 기술로 우리가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어가 더 효과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소비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결정권을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소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모 세대들, 뭐 저희들이나 뭐 저보다 더 선배님들이 되시겠지만, 이분들이 즉 컴퓨터 적응도,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적응도보다는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을 맞춘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뭐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고객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60년 전에 바코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에 있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우리 유통사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큰 8가지 기술 카테고리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GS ITM의 고객사이기도 한 GS 리테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각각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뭐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자료는 이제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8가지는 뭐 저희들보다 더 많은 또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아키텍처는 저희가 그 여러 유통사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경험적인 아키텍처로 나온 것인데요. 이제는 그 프로젝트 이제 그 디지털 유통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있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민첩성?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민첩성을 확보해야 된다. 좀 전에 아까 그 8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윗 라인을 보면 데이터 기반에 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혁신, 의사결정으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의 밸류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그 오퍼레이션, 운영 조직, 우리 경영주들과 또는 이제 슈퍼마켓의 우리 마트의 캐셔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라는 거고, 특히 저희가 그 밑에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우리 파트너와 저희 아까 정종훈 부장께서 말씀드렸던 우리 오일앤가스의 여러 파트너들과 다양한 협업을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 파트너들과 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실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려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전에는 다 그냥 뭐 흘러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의 가장 최신의 리통 레퍼런스는 크로거입니다. 크로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3대 유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형 유통사들의 몰락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 대형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그 유통업체들로부터 레퍼런스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저희와 함께 그 전략적 제휴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선라이즈는 크로고의 디지털 사업 부문이 나와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크로고라는 네임 브랜드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크로고와 관련된 곳들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크로고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선라이즈라는 브랜드를 가지게 되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IP들은 선라이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IT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추후 비즈니스 협업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GS ITM의 오랜 기간의 현업에 대한 그 경험, 그리고 저희의 그 플랫폼, 선라이즈가 딱 그거거든요. 크로고의 오랜 유통 경험과 저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을 결합해서 IP화 시켜서 그걸 비즈니스화 시킨 겁니다. 그거의 첫 번째 레퍼런스로 크로고를 선택을 한 거고요. 크로고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QFC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통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1차 레퍼런스로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뭐 저희가 이제 커스터머 저니, 유통 시장에서의 커스터머 저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도표화 시킨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화돼서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뒤에 뭐 장표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고 있는 유통의 비전 또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다, 이게 이런 편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1, 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retail world is craving for innovation. It's time for a new and efficient shopping experience. SuperSmart enables shoppers to instantly check out their fully loaded shopping cart while skipping the tedious queue area, resulting in fast and convenient purchasing cycles. The SuperSmart app is super simple and intuitive. It accurately reads product barcodes under any scenario and from any angle. Fresh items are also easy to scan. The SuperSmart Wave incorporates an array of sensors. Technological breakthroughs lie in the ability to take the raw data produced by the sensors and generate traceable signatures for each and every product. The SuperSmart algorithms analyze shopping errors and yield great fraud detection rates.
shoppers enjoy a quick and clever shopping experience. Supersmart. Retail made right.